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다. 정약용. 나이 들어가는 삶과 인간관계의 변화. 차가운 겨울 저녁, 다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랜 세월 동안 그를 둘러싼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되돌아보고 있었다. 박 선생의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그는 평생을 교직에 바친 후 은퇴한 67세의 노인이다. 젊은 시절 그는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고 많은 인맥을 쌓는 데 노력했다. 동창회, 향후회,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 취미 동호회까지 그의 일정표는 항상 약속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나이 예순을 넘기면서 박 선생은 점차 이런 모임들을 줄여나갔다. 어느 날 그는 동창회 단체 메시 지방에서 탈퇴했고 동료들의 연락에도 점차 응하지 않게 됐다. 가족들은 그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걱정했다. 아내는 당신 나이의 친구는 더 소중한 것 아닌가요? 라고 물었다. 박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아니요.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란 없어도 괜찮은 것이요. 이 대답에 놀란 아내와 자녀들. 그들은 박 선생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박 선생은 왜 나이 들어 친구가 필요 없다고 느끼게 되었을까? 그것은 세월이 흐르며 인간관계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기 때문이다. 청년기 인간관계, 갈망과 확장의 시기. 정약용은 젊은 시절 사람들과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 많은 벗들과 교류하며 학문을 논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다. 젊은 시절의 친구 관계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세상을 넓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 선생 역시 20대, 30대에는 넓은 인맥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는 명함을 주고받는 순간에 설렘을 잊을 수 없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세계가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다. 부모님은 그에게 사람이 재산이다라고 가르쳤고 그는 이 말을 믿고 실천했다. 친구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받았다. 그 자리에서 박 선생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언을 얻기도 했다. 한 번은 친구의 소개로 첫 직장을 얻었고 또 다른 친구를 통해 현재의 아내를 만났다. 인간관계는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었다. 정약용도 벗은 인생의 거울이요 스승이요 약인이라고 했다. 젊은 시절에 박 선생에게 친구란 자신을 발전시키고 삶의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존재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이런 관계의 성격은 조금씩 변해갔다. 중년기 인간관계, 선택과 실용의 시간. 40대에 접어든 박 선생은 점차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벅차다고 느꼈다. 일과 가정에 대한 책임이 커지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모든 초대에 응하는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승진하면서 그는 새로운 현상을 경험했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예전에는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그의 지위를 의식하며 거리를 두었다. 술자리에서도 진솔한 대화보다는 그의 비위를 맞추려는 말들이 많아졌다. 한 번은 오랜 친구가 박 선생의 영향력을 빌려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청했다. 처음에는 도와주었지만 이런 요청이 계속되자 그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약용의 말처럼 이해관계가 개입된 우정은 맑은 물에 잉크를 떨어뜨린 것과 같다. 점차 그 순수함을 잃어간다는 것을 경험했다. 50대에 이르러 박 선생은
친구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했다. 모든 관계가 오래 지속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정약용이 모든 꽃이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고 했듯이 모든 인연이 평생 지속되리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정기적으로 만났지만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졌다. 놀랍게도 이런 변화가 그의 삶에 특별한 공허함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노년기 인간관계, 정제와 진실의 깨달음. 60대에 접어들면서 박 선생은 인간관계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었다. 정약용이 말한 오래된 관계일수록 그 진실함이 드러난다는 말의 의미를 체감했다. 수십 년간 알아온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변함없이 그를 대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은퇴 후 그동안 직장에서 가깝게 지냈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소멸되었다. 처음에는 서로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갔지만 공통의 화제가 줄어들면서 대화는 점점 어색해졌다. 치유와 역할이 사라지자 관계의 지속 동력도 함께 약해진 것이다. 하루는 박 선생이 오랜만에 참석한 동창회에서 불편한 경험을 했다. 대부분의 대화가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의 자녀 자랑, 건강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이런 대화에서 진정한 교류를 느끼지 못했다. 정약용이 무의미한 말의 교환은 영혼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박 선생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관계의 질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때로는 친구가 없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의 가치를 발견했다. 홀로 있음의 가치, 고독과 고립의 차이. 정약용은 강진에서의 유배 생활 동안 깊은 고독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다. 그는 홀로 있는 시간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기록했다. 박 선생도 이와 유사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고독과 고립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고립은 원치 않게 사회에서 단절된 상태지만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홀로 있음의 시간이다. 고독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아내에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다고 말했을 때 박 선생이 정말로 의미한 것은 외적인 인간관계보다 내면의 평화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었다. 정약용이 말한 자신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는 말의 깊은 의미를 그는 이제야 이해했다. 그는 더 이상 사회적 기대에 맞춰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대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소수의 관계와 자신만의 시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다. 홀로 산책하는 시간, 책을 읽는 시간, 단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그에게 더 큰 기쁨을 주었다. 가족의 재발견, 진정한 관계의 근원. 정약용은 유배 생활 중에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는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혈연의 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강물과 같다고 썼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가까운 이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박 선생도 나이가 들면서 가족과의 관계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쁜 사회생활로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지만 이제는 아내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대화에서도 새로운 깊이를 발견했다. 어느 주말 박 선생은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순수한 웃음과
호기심 어린 질문에 답하면서 그는 이런 관계가 주는 충만함을 느꼈다. 정약용이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진실된 교감이 인생의 가장 큰 보화라고 한 말의 의미를 실감했다. 그는 점차 외부의 사회적 관계보다 가족이라는 내밀한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은 소속감과 안정을 찾게 되었다. 친구 관계는 선택적이고 조건적일 수 있지만 가족은 무조건적인 수용과 지지를 제공했다. 물론 모든 가족 관계가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박 선생은 자신의 가족 안에서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진짜 이유. 정약용은 인생에 보면은 많은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열매를 맺으며 가을에는 추수하고 겨울에는 그 본질만을 간직한다고 했다. 인생의 계절에 따라 인간관계의 성격과 필요성이 변한다는 것이다. 박 선생이 말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교류를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관계의 질적 변화를 뜻한다. 그는 이제 표면적인 사회적 연결보다 진정성 있는 소수의 관계를 선호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의 유한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다. 정약용이 말했듯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아낀다. 박 선생은 이제 무의미한 만남과 피상적인 대화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그는 외부의 인정이나 평가에 덜 의존하게 되었다. 젊은 시절에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 정약용이 참된 자유는 타인의 평가로부터의 자유라고 한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서 박 선생은 모든 관계에는 자연스러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정약용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찰나에 불과하다고 했듯이 그는 관계의 무상함을 인정하고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나이 들매 지혜, 혼자 있을 줄 아는 용기. 정약용은 참된 지혜는 홀로 있을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박 선생은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독한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인생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박 선생은 홀로 산책을 나갔다. 가을 하늘은 높고 청명했고 낙엽들은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그는 문득 정약용이 강진에서 바라보았을 하늘과 자신이 지금 보는 하늘이 같다는 생각을 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연결감이 그에게 위안을 주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젊은 연인들, 아이들과 함께 걷는 부모들, 그리고 그처럼 홀로 산책하는 노인들. 각자의 인생 여정에서 서로 다른 계절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정약용이 말했듯 인간의 완성은 홀로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에 있다. 박 선생은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평화를 찾았다. 그에게 있어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다는 말은 단절이나 포기가 아니라 보다 깊은 내면의 친구를 발견했다는 의미였다. 정약용이 전하는 나이듦과 관계의 지혜. 정약용이 오늘날의 노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럴 것이다. 관계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진실함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실만을 간직하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하다. 박 선생은 이제 자신의 선택을 당당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몇몇 가까운 친구들과는 여전히 깊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의무감이나 관습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만 에너지를 쏟았다. 그의 아내도 점차 남편의 변화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 선생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방식으로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둘은 함께 조용한 저녁을 보내며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정약용은 인생의 황혼기에는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면의 풍요로움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했다. 박 선생은 이제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탐구하고 그 안에서 평화와 만족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기를 갈망하지 않았고 대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소수의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다는 말은 단절이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진실되고 더 본질적인 관계를 향한 여정을 의미한다. 정약용의 말처럼 인생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과 맺은 평화로운 관계 그리고 소수의 진실한 인연뿐이다. 박 선생은 이제 자신의 삶의 책장을 천천히 넘기고 있다. 그 페이지에는 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는 흐려지고 일부는 더 선명해졌다. 그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남은 여정을 평온하게 걸어가기로 했다. 정약용이 말했듯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드러나는 법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